그래프 첫 번째 강의에서는 먼저 왜 우리가 그래프를 다루는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왜 그래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오일러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일러 그래프하고 같이 해밀턴 그래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에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요 지역, 그 당시엔 프러시아, 지금으로 치면 독일이죠. 프러시아의 영토였는데 여기 있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도시 이름이 그 당시에는 퀘니스버그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고, 지금은 이게 러시아 영토고, 지금은 도시 이름이 칼리닝그라드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도시에 이렇게 강이 지나가고 있고, 강에는 7개 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퀘니스버그 사람들이 문제를 하나 제기를 했는데, 도시의 어느 지역에서, 임의의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다리를, 7개 다리를 딱 한 번만 건너고 다시 원래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주어지는데 어떤 현실에서, 리얼리티에서 주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고자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현실을 바로 직접 다루지는 않고, 우리가 이 현실에 있는 문제를 모형화를 시키게 되죠. 모델로 만들게 돼요. 모델로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현실에 있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다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들만 다루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도시에 지금 길들이 어떤 식으로 나 있고, 집들이, 건물들이 어떤 식으로 돼 있고, 강들이 모양이 어떻고, 다리 길이가 어떻고 하는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이 도시의 어떤 지점에서 다리를 건너서 그 지점으로 돌아오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퀘니스버그라는 도시, 이 전체의 모든 세세한 것들을 다 다룰 필요는 없는 거죠. 다 고려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려하고자 하는 몇 가지 사항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한 모델을 만들어서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모델링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퀘니스버그의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육지는 뭐 어느 지역에서 출발하든지 간에,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다 동일한 하나의 지점으로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섬에 있는 지점도 우리가 하나의 점으로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육지도 동일한 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육지도 동일한 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육지들을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어떤 육지에 어떤 다리들이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만 생각해주면 되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문제는 자, 여기 육지가 있고, 또 여기 육지가 있고, 섬이 있고, 여기 밑에 육지가 있고, 이쪽 오른쪽에 육지가 있고, 이 육지하고 육지는 두 개의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쪽 육지하고 오른쪽 육지는 하나의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고, 요것과 요거는 하나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또 이 육지와 육지는 이렇게 두 개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이 육지하고 육지는 이렇게 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퀘니스버그 다리 문제를 다룰 때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 모델이 결국 뭐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지만, 그래프 강좌에서 우리가 다루는 많은 문제들이 이러한 그래프로 모형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모델화시키게 되면은 그것이 그래프로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자, 그리고 이러한 그래프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그래프 알고리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래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를 하는 입장에서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프라고 하는 건 정점과
그 정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정점의 집합과 연결선의 집합, 엣지, 연결선의 집합, 두 개의 집합으로 구성되는 것을 그래프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었던 퀘니스버그 다리의 문제는 이렇게 그래프로 모델링을 하고 보니까 전혀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어렸을 때 다뤘었던 그런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도형을 가지고 이 도형의 연결선을 한 번만 지나면서 그릴 수가 있는, 이 도형을 그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장난들을 한 기억이 있는데, 이 퀘니스버그 다리 문제가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 했었던 한 줄로 그리기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한 사람이 오일러라고 하는 수학자예요. 그래서 오일러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어떤 그래프에서 모든 연결선을 딱 한 번만 지나가는, 방문하는 경로를 오일러 경로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경로의 시작과 끝점이 같을 때, 다시 말하면 원래 지점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럴 때 그 경로를 오일러 순환, 사이클 혹은 서킷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일러 순환이 존재하는 그래프를 우리가 오일러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오일러가 제시한 해답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용어를 정의를 하는데, 차수라고 하는 건데, 어떤 정점에서 얘기하는 차수인데, 그 정점에서 연결선의 수를 우리가 그 정점에서의 차수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정점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정점에서 연결선이 3개가 존재하죠. 차수가 3이 돼요. 이 정점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정점이, 연결선이 5개니까 이 정점의 차수는 5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정점 경우에는 연결선이 하나, 둘, 셋인데, 지금 요 연결선 경우에는 우리가 두 번째 강의에서 그래프 기본 용어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룹이라고 얘기를 해요. 룹 경우에는 이쪽으로 연결선과 또 이쪽으로 연결선 2개를 인정을 해서 이 차수가 3개에다가 이 2개를 합쳐서 차수가 5가 되게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차수를 정의를 하고 오일러가 제시한 해결책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시작점, 어떤 그래프의 시작점이 있을 거고, 여기 끝점이 있겠죠. 경로에. 그럼 중간에, 경로의 중간 정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중간 정점에서 연결선이 하나만 있다면은, 이 정점은 만약에 이쪽으로, 이 연결선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정점에서 머물러 있게 되죠. 그렇다면 중간 정점이 될 수가 없죠. 연결선이 하나가 있다면 반드시 다시 나갈 수 있는 연결선이 있어야 돼요. 또 만약에 또 다른 연결선이 있다 그러면은, 들어왔다, 나갔다가 또 들어왔겠죠. 그렇다면은 더 이상의 연결선이 없으면은 이 정점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렇다면 중간 정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반드시 또 나가는 정점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 중간에 있는 정점 경우에 이 정점의 차수는 반드시 짝수가 돼야 되는 거죠. 짝수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 정점이 될 수가 없겠죠. 시작점 경우의 차수를 생각해 보면은, 나갔는데 만약에 들어오는 게 있다 그러면은 시작점이 될 수가 없죠. 여기 이 정점에 머물러 있게 되죠. 나가는 게 있는데 들어오는 게 있으면 이 시작점에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다시 나가는 연결선이 존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시작점 경우에는 시작점의 차수는 홀수가 돼야지만 이 시작점을 떠나서 어느 정점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끝점 경우에 연결선이 하나만 있으면은 이 끝점에서 끝나게 되죠. 근데 만약 연결선이 또 하나 있다. 그렇다면은 반드시 다시 들어오는 연결선이 존재해야 돼요. 또 나갔다. 그러면은 반드시 들어오는 또 다른 연결선이 있어야지만 끝점에서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끝점의 차수도 반드시 홀수가 돼야지만 끝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일반화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여기에 오일러 정리가 되는데, 어떤 그래프에서 홀수, 차수를 갖는 정점이 오직 2개만 존재한다면은 그 2개의 정점이
시작점과 끝점이 돼서 오일러 경로가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모든 정점의 차수가 짝수 차수를 갖는다 그러면은 어느 정점에서 시작하든지 간에 그 정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오일러 순환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점의 차수가 짝수가 돼야지만 오일러 순환이 존재하고, 만약에 모든 정점의 차수가 짝수고 두 개의 정점만이 홀수 차수일 경우에는 그 두 개의 정점이 시작점과 끝점이 되는 오일러 경로가 존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간단한 그래프라서 우리가 한눈에 오일러 경로 순환을 따질 수가 있겠는데, 지금 얘기한 오일러 정리를 가지고 따져보면은 A의 정점이 2가 되고 B의 정점이 3이고 C의 정점이 2고 D의 정점이 3이죠. 그렇다면은 D하고 B를 시작점과 끝점으로 하는 오일러 경로가 존재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 그래프 경우에 A의 정점은 3이고 B는 4고 C는 3이고 D는 2고 G의 차수는 4고 F는 4고 E는 2예요. 그렇다면은 A와 C를 시작점과 끝점으로 하는 오일러 경로가 존재하고 오일러 순환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A하고 C를 연결하는 이 연결선을 하나 추가시켜 보면은 그럼 A의 차수가 4가 되고 B의 차수가 4가 돼요. 그렇다면은 모든 정점의 차수가 짝수니까 이 경우에는 어느 정점에서부터 시작하더라도 어느 정점에 시작하더라도 그 정점으로 돌아오는 오일러 순환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 그래프 경우에 그 차수가 3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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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경우에는 오일러 경로가 존재하지 않고 오일러 순환도 당연히 존재하지가 않겠죠. 그럼 오일러 정리의 알고리즘 복잡도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모든 정점 n에 대해서 차수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정점의 이제 차수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차수는 정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맥시멈으로 해봤자 n-1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정점에 대해서 연결선이 다 존재한다 그러면은 차수가 n-1이 되겠죠. 결국은 n제곱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오일러 경로 혹은 순환을 따지는 문제는 n제곱 알고리즘 복잡도를 갖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n과 m은 평균 차수가 될 텐데 n보다는 훨씬 작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오일러 정리의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알고리즘에서 했었던 다항식의 복잡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오일러 경로 혹은 순환과 비슷한 문제로 해밀턴 경로, 해밀턴 순환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해밀턴 경로는 오일러 경로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근데 해밀턴 경로 경우에는 연결선이 아니라 모든 정점을 정확하게 한 번만 지나가는 경로가 됩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점이 같은 해밀턴 경로를 우리가 해밀턴 순환 혹은 서킷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지금 요 간단한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정점들을 방문하면서 다시 원래 정점으로 돌아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정점을 단 한 번씩만 방문하면서 시작했던 정점으로 돌아오니까 해밀턴 순환이 존재하죠.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방문하면은 A에서부터 E로 가는 해밀턴 경로가 존재하는데, 근데 다시 A로 돌아올 수는 없죠. 다시 A로 돌아오려면은 원래 방문했었던 정점을 다시 지나가야만 돼요. 그래서 해밀턴 순환은 존재하지가 않죠. 세 번째 경우에 이런 식으로 A에서 E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다시 A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밀턴 순환이 존재하지가 않죠. 근데 앞에서 얘기했었던 오일러 순환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A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연결선을 한 번만 지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오일러 순환은 존재하지만
해밀턴 순환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원래 이 해밀턴 순환 문제는 1857년에 아이코지안 퀴즈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아이코지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12면체, 면이 12개가 있는 도형을 말하게 되는데, 그 도형의 모서리, 거기 20개가 나오죠. 지금 이 12면체를 위에서, 평면도가 될 텐데,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정점들이 이렇게 나와요. 20개의 정점이 있게 되죠. 그러면은, 요 20개 정점에 아무 정점이나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정점들을 한 번만 지나면서 다시 그 정점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게임인데, 그게 바로 해밀턴 순환이 되는 거죠.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방문을 하면은, 예를 들면 지금 1에서 출발했다고 그러죠. 그럼 1에서 2로 가고, 3으로 가고, 4로 가고, 5로 가고, 6으로 가고, 7로 가고, 8로 가고,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하면은 모든 정점을 한 번만 지나면서 1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해밀턴 순환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해밀턴 순환이라고 하는 문제가 비롯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의 관심은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 그래프에서 해밀턴 순환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과연 이 알고리즘이, 다시 말하면 오일러 순환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오일러 정리, 오일러 알고리즘과 같은 그런 알고리즘이 존재하느냐 하는 건데, 유감스럽게도 해밀턴 순환을 찾는 알고리즘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조금 이상하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연결선과 정점이 바뀌었을 뿐이지 거의 유사한 문제인데, 오일러 순환을 찾는 알고리즘은 존재하지만 해밀턴 순환을 찾는 알고리즘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게 조금 이상하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해밀턴 순환의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해밀턴 순환을 찾는 알고리즘은 결국 모든 경우를 우리가 다 트라이를 해봐야 돼요. 좀 간단하게 4개의 도시가 있고 각 도시에 2개, 정점에 2개의 연결선이 있다고 보면은 A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한 번, 2번, 3번, 4번의 연결선을 통해서 A에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경우를 다 트라이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A에서 시작을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B하고 C가 있고, 또 B에서 갈 수 있는 길이 A하고 D가 있고, 또 A에서 B, C, D에서 B, C,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연결선 한 번, 2번, 3번, 4번 해서 다시 A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해밀턴 순환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어떤 경로가 되는지를 찾아내려면은 요 가능한 경우의 수를 전부 트라이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데 B에서 또 갈 수 있는 길이 A하고 D가 있겠죠. 근데 A는 갈 필요가 없을 거고, 그렇다면 D로 가고, D에서는 B하고 C가 있겠는데, B는 앞에서 갔었던 거니까 더 갈 필요가 없고, C에서 A하고 D 해서 그런 해밀턴 순환이 존재하고, 나머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다 트라이를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지금 간단한 4개의 도시에 2개의 연결선으로 연결된 그래프에서 해밀턴 순환이 존재하는지를 찾기 위해서는 최대한 요만한 가지수를 다 트라이를 해봐야 되는 거죠. 물론 중간에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뒤로 백트랙해서 또 다른 경우를 트라이를 하겠지만, 최대 트라이를 해야 되는 게 이만큼 나오게 돼요. 해밀턴 순환을 찾는 알고리즘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모든 경우에 다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그걸 exhaustive search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말로는 전수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트라이를 해봐야 된다 해가지고 전수조사라는 말로 그래서 쓰는데, exhaustive search 알고리즘만이 해밀턴 순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탐색해야 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나오느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리프에 해당되는 모든 경우를 다 우리가 트라이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요 예에서 보면은 여기가 지금 노드의 수를 보면은 여기가 1개가 있고,
2개가 있고 4개가 있고 8개가 있고 16개가 있죠. 1은 2의 0승이고 2는 2의 1승이고 4는 2의 제곱이고 3승이고 2의 4승이 돼요. 그렇다면은 노드의 개수가 지금 4개이기 때문에 총 경로의 연결선이 4개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여기 1, 2, 3, 4가 됐으니까 정점의 수가 n개라면은 결국 2의 n개의 리프의 수가 나오겠죠. 정점의 수가 n개인 그래프인 경우에는 우리가 트라이를 해야 되는 모든 경우의 수가 2의 n승계가 나오겠죠. 다시 말하면 해밀턴 순환 알고리즘은 2의 n승. 근데 연결선이 단순히 한 정점에서 2개만 있지는 않으니까 결국 알고리즘의 복잡도는 x의 n승. 결국 다항식이 아니라 지수식이 돼요. 그러니까 비다항식이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알고리즘을 어떤 문제를 분류를 할 때 몹시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항식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아닌 그런 문제는 우리가 n이 커지게 되면은 시간상 거의 풀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NP complete니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그런 용어는 아직 생각할 필요는 없고 쉽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왜냐하면은 알고리즘의 복잡도가 다항식이 아니라 지수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근데 이러한 문제들은 해밀턴 순환을 찾는 알고리즘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 범주에 속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데, 암호 해독하는 문제. 이 경우도 어떤 정보가 없다면은, 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없다면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해봐야지만 암호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알파고 바둑 화제가 됐었는데, 바둑의 경우에 결국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트라이를 해봐야지 최선의 수가 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장기나 서양 장기에 해당 체스 다 이 범주에 속해요. 특별한 어떤 경우에 가장 좋은 수가 뭐냐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수가 최선이 될지를 판단해서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 해결책은 모든 경우를 다 해보는 전수, 조사, exhaustive search 알고리즘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빈 패킹, 여기서 이게 뭐냐 하는 거는 이건 안 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종류의 문제가 이 해밀턴 순환 문제와 같이 없이 어려운 문제 범주에 속하게 돼요. 해밀턴 순환 문제는 우리가 보통 방문 판매원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Traveling Salesman Problem이라고 굉장히 고전적으로 유명한 문제죠. 해밀턴 순환 문제가 그 자체가 Traveling Salesman Problem인데, 근데 협의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방문 판매원 문제는 주어진 그래프가 이런 경우를, 이런 한정된 경우에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 연결선, 어떤 주어진 그래프 연결선에 일단 비형이 주어진다. 우리 보통 비형은 연결선의 가중치, 웨이트가 주어지는 그래프죠. 그래서 그런 그래프를 가중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연결선에 어떤 가중치가 주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그래프는 보통 완전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 해밀턴 순환을 찾는데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면은 연결선, 그 경로의 모든 연결선의 비용이 최소가 되는 그런 해밀턴 순환을 찾는 문제. 그거를 우리가 고전적인 방문 판매원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런 간단한 그래프가 있어요. 지금 완전 그래프고, 여기 연결선의 가중치, 보통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쉽게. 비용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세일즈맨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5개, 마을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을을 다 방문해서 물건을 팔아야 되겠죠. 근데 이미 이전에 방문했었던 마을은 또 방문할 필요는 없겠죠. 마을은 딱 한 번만 방문하면 돼요. 2번 이상 방문하면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마을을 방문하면서 어떤 경로를 택하느냐. 만약에 연결선의 가중치가 마을과 마을을 이동할 때 비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그런 경로를
선택해서 5개의 마을을 한 번씩만 방문하면서 자기가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로를 택해야지만 가장 현명한 경로를 선택할 수가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방문 판면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고전적으로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을 많이 다뤄왔어요. 이 문제는 결국은 해밀턴 순환을 찾는 건데, 코스트,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해밀턴 순환을 찾는 문제가 되는데, 아까 우리가 해밀턴 순환을 찾는 문제는 exhaustive search에 의해서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온 해밀턴 순환의 비용을 계산해서 가장 적은 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TSP, Traveling Salesman Problem의 해결책은 결국은 exhaustive search 알고리즘에 이거 해야만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좀 더 단순하게 우리가 이 경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 한 가지 단순한 알고리즘, 심플 알고리즘을 제시를 해보면은 이렇게 한 가지 알고리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정점을 선택해서 거기를 출발점으로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출발점에서부터의 연결선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연결선에서 비용이 가장 작은 정점을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정점에서부터 연결선이 가장 작은 거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정점을 선택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생각에 가장 작은 비용의 이 연결선을 갖는 해밀턴 순환을 찾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전에 문제에서 우리가 출발점을 이 심플 알고리즘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문제를 풀어보면은 출발점을 A로 하고, A에서 연결선이 지금 4개가 있는데 가장 작은 연결선을 선택해요. 그럼 이제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E를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E에서부터 나머지 정점을 연결하는 연결선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가장 작은 게 120이네요. 그래서 B를 선택해서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B에서부터 나머지 방문할 수 있는 정점이 2개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작은 정점이 요거니까 C를 선택을 하죠. 여기서는 정점이 이제 나머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다시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경로를 선택. 자, 우리가 지금 제시한 단순 TSP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 경로를 선택해 보면은 이런 식의 경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해밀턴 순환의 비용은 여기가 100, 120,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150, 그 다음에 160 해서 총 비용은 630이 되겠네. 630. 자, 그렇게 해가지고 총 비용이 630인 그런 경로를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질문은 뭐냐면은, 질문은 이러한 단순 알고리즘 가지고 우리가 항상 최적해를 찾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exhaustive search, 전수조사 알고리즘에 의거하지 않고 이러한 단순 알고리즘으로 항상 최적해를 찾을 수가 있겠느냐는 건데, 물론 답은 노죠. 그렇지 않으면은 TSP 알고리즘이 전수조사로 해야만 된다. 전수조사에 의해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죠. 지금 요 간단한 경우에 보게 되면은 지금 한눈에도 이렇게 그냥 바깥으로 도는 연결선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요 비용보다 작게 나오죠. 지금 보면은 600이네. 지금 이 바깥으로 도는 경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총 비용이 600이에요. 그래서 630보다 작죠. 다시 말하면 이 파란색의 경로가 지금 이 단순 알고리즘에 의해서 선택된 경로보다 더 최적의 경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물론 이러한 합리적인 알고리즘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러한 알고리즘이 반드시 최적의 해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 라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지금 이러한 단순 알고리즘은
사실 우리가 앞으로 얘기하게 된 그래프 알고리즘에서 많이 사용이 되게 되고, 또 그래프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 알고리즘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알고리즘으로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자, 이 그리디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래프 문제 알고리즘 얘기할 때 또 나오게 되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